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히 제가 특히 더 관심 쏟아드리고 만약 시작하시게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움의 스타일, 그다음에 가르치는 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 주세요. 이제 시각형으로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요, 청각형으로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또 체험 촉각형이 있고요, 논리 언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형 아이들은 이제 보고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색깔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플래시 카드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아주 좋고요. 저희 딸은 시각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줄줄줄줄 읽는 거 노 프로블럼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아들은 청각형이었습니다. 아직 듣고 말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요. 남을 가르치면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 집중하고, 오디오북을 많이 썼어요. 얘는 책 읽는 걸 많이 못해서 계속 들려주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인터뷰하는 거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남자아이들 특히 체험 촉각형, 그다음에 활동형, 막 움직이면서 뭐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암기할 때도 돌아다니면서 암기를 해야 되고, 뭐 연극이나 춤 같은 거 추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은 휴식을 자주 하고 산책도 많이 하고 하면서 자꾸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논리 언어형도 있습니다. 따지고 논쟁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배우는 아이의 성향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모,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랑 뒹굴면서 같이 노는, 관여하고 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책만 던져주고 그냥 스스로 해라 이러고 싶으신지, 또 자유롭고 좀 편안한 편이신지, 아니면 스케줄 딱딱딱 짜서 해야 내 마음이 편한지, 이것도 이제 잘 파악을 해주시고, 이걸 이제 같이 조절을 해나가는 시기를 디스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닌 횟수만큼 이게 디스쿨링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학교를 1년 다녔으면 디스쿨 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요. 3학년이면 이제 3달 걸리겠죠. 그다음에 뭐 7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으면 7개월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학교를 제일 많이 다닌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일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홈스쿨 시작할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이제 9월에 시작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아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좋은 책 많이 읽고 필드 트립을 많이 다니라고 그런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고, 박물관 가고, 동물원 가고, 식물원 가고, 뭐 집에서 베이킹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고, 뭐 과학 실험도 좀 해보고, 도서관 가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파악이 되고, 또 지루해야 또 창의력도 나타나고 하니까. 이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는 지키지 못했고, 그래도 이제 산수는 매일 해야 된다 뭐 이래가면서 했는데, 그 첫날 10시,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아이들이 다 가는 날은 놀아요. 보통 홈스쿨 아이들이 다 놀아요. 왜냐면 나는 학교를 안 가도 된다, 이런 이런 마음으로 다 놀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10시쯤 딱 되니까 아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학교냐고, 나는 학교도 못 가고 이게 뭐냐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딱 덮고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서 이제 아이랑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또 다시 또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 날 또 아침 10시가 되니까 또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학교 같대요. 홈스쿨링 한다고 하지 않았어? 너무 학교 같대요. 그래서 또 책 덮고 또 산책 나가고, 이거를 엄청나게 하루에 뭐 4-5번씩 산책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조절하는 시간이 났고, 일주일 지나니까 정말 한 달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하다 보면 그냥 학교 돌아가라 하는 생각이 12번도 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시작을 하시려면 이미 학교에 등록이 돼 있는 아이는요, Letter of Intent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홈스쿨 그 보드에 가셔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서류를 찾아서 그
원래 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슈퍼인텐던트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이렇게 보내고 나면 교장 선생님이랑 상담해야 된다고 처음에 저는 이제 학교를 가져갔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메일로 보냈는데 학교를 가져가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학교는 아이 한 아이당 이렇게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홈스쿨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뭐 못해서 사실 그렇긴 하죠. 자기네들 뭘 못해서 아이를 빼는구나 이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얼굴 두껍게 깔고 가셔야 되고요. 상담해야 된다고 강요할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전혀 그런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안 한데 괜찮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가지 홈스쿨 스타일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거는 이제 트래디셔널 홈스쿨이라고 해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좋으신데요. 제가 뒤에 저기 프린트아웃 만들어 놨는데 혹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학교에서 쓰는 교재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비디오로 선생님 강의를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탑다운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지식이 내려오는 방식이고요. 넘어가 주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집이 곧 작은 학교가 되지 않도록 조금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플렉시빌리티 가지고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아베카 같은 거 많이 미국에서는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이스나 알파 오메가 있고 밥 존스 유니버시티도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하시면 좋고 크리스천 라이트 에듀케이션은 메노나이트들이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문학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듬뿍 품어줄 수 있도록 좋고 선라이트는 사실 트래디셔널은 아닌데 이제 책을 많이 읽긴 하는데 제가 일단은 박스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박스 커리큘럼이 그냥 하나 사면 거기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선라이트 해보라고 선라이트로 시작하라고 이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선라이트 책 리스트를 보고 책만 사고 딴 거는 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컬 에듀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비움 3가지로 진행을 해서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4학년 정도까지는 정말 암기력이 좋아요. 뭐든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그때 막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5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그때부터 이제 왜라고 묻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세뇌 교육이 안 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그래서 논리와 변정을 정보 취합해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질문을 자꾸 하고 그다음에 9학년에서 12학년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보가 있잖아요. 아까 어렸을 때 배운 정보와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얻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느냐 이런 거를 배우는 거고요. 조금 초반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책을 굉장히 고전 문학을 많이 읽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8학년, 6학년이었어도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1학년 책부터 다시 읽혔습니다. 이게 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흥미 위주로 이렇게 감정만 자극하는 책만 읽다가 좋은 고전으로 이렇게 옮겨가려니 정크푸드 먹다가 유기농 식당 갈아탄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적응하게 되고 정말 좋은 책이 뭔지 자기네들도 이제 알아서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웰 트레인드 마인드라고 제가 저 뒤에 책 가지고 왔어요. 그거 보시면 학년별로 어떤 책을 읽히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컬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식을 하시는 홈스쿨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룹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일주일에 나흘은 엄마랑 집에서 공부하고 일주일에 하루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배운 거 나누고 뭐 혹시 어려운 게 있다거나 혼자서 집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 이제 모여서 이제 하는 그런 모임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베리타스 프레스하고 클래시컬 아카데미 프레스 여기서는 이제 책 같은 거 사시기 좋고 트리 오브 라이프는 캐나다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혹시 뭐 고등학교 졸업장을 원하신다거나 하면 저기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아들이 나중에는 이제 윌슨 힐즈 아카데미에서 다녔습니다. 여기도 클래시컬 에듀케이션 하는 데였는데 거기는 이제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는 데였고요. 메모리얼 프레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샬럿 메이슨 보겠습니다. 샬럿 메이슨이라는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과서 딱딱한 교과서 쓰지 않고 살아있는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연도와 사건을 막 암기하면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삶과 대화 방식, 문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레미제라블 같은 거를 읽으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이미 발견해 놓은 거를 외우고 공식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시도와 실패를 거쳤는지, 그래서 이 발명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 사고 방식을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를 알아가고 그래서 이 애들은 이 샬롯 메이슨 하는 애들 보면 이렇게 어디나 떨어뜨려 놔도 살아나올 수가 있고 어디 가도 동식물 이름 모르는 게 없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은 걸 자기가 바로 그 즉시에서 뱉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을 그러니까 쓰지 못하면 말하는 걸 엄마가 받아 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말도 했다가 뭐 글도 써봤다가 하면서 저희 이렇게 순모임 하듯이 설교 듣고 바로 깨달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제 리브리 가정교육이라고 여기 책 있습니다. 여기 요게 이제 샬롯 메이슨이 하시는 방식대로 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여기도 이제 어떤 책을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있고요. 그다음에 앰블사이드 온라인 올그라고 가시면 이 학년별로 읽어야 되는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리빙북 책이 제가 저기 프린트아웃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가 썼던 거 그거 보면서 저희 아이들은 1학년부터 다시 책을 다시 다 읽히기도 했습니다. 네, 심플리 샬롯 메이슨 가시면 샬롯 메이슨에 관련돼서 더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유닛 스터디, 그다음에 팀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동물이다, 뭐 자동차다, 뭐 스포츠다 이러면 뭐 산수도 그거에 관련된 걸로 하고 읽는 것, 책 읽는 것도 이거에 관련된 책을 읽고 액티비티 같은 것도 뭐 만들어 보는 것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커리큘럼을 어머니가 좀 이렇게 짜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 과정도 많고 필수 과목 보충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가정이나 아니면 다자녀나 여러 학년 아이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거 아주 좋고요.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 지역에 대해서 문화와 역사와 지리와 언어와 이걸 다 한꺼번에 이제 배우는 거. 그래서 일주일이나 뭐 몇 달까지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거의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여행 갈 때만 한두 번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엘렉틱이라고 해서 이제 이 다 6가지 방법을 딱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섞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됐고 성향과 관심사와 환경 맞춰서 자유롭게 이렇게 조합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과목을 또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거저거 이렇게 섞어 하다가 샬롯 메이슨을 거의 주로 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클래시컬로 바뀐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령별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3살 이상 최대한 밖에서 많이 놀고 그냥 놀이로 다 그냥 배운다고 하시면 됩니다. 놀이로 사회성도 되고 놀이로 인성교육도 되고 순종교육도 되고 하면서 역할놀이, 감각놀이, 대근육 발달놀이 중심으로 하시고
아이가 이제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하루에서 30분에서 60분 정도 앉혀놓고 뭔가 하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아예 앉혀놓고 계속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엄청 많이 읽었고, 그러면서 첫 아이는 책을 하도 읽어주니 그냥 글자를 통째로 외워서 글자 읽는 거를 익혔고, 남자아이는 머리가 그렇게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 파닉스를 좀 가르치긴 했어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서둘러서 뭐 가르칠 필요 없다. 네, 그냥 글자만 잘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책 읽는 거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목표로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막 굳이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힘들게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맑은 머리로 최대한 밖에서 놀고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 특히 남자아이들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쫙 다 빼고 들어오면 기운이 빠져서 책을 읽어요. 그거를 일어나자마자 기운이 넘치는 아이를 앉혀놓고 책을 읽히려고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를 다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캄다운 되면 그때 책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 공부 시작할 수 있고, 이제 책상 앞에서 엄마가 딱 옆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60분에서 90분 정도 하고, 저희는 러브앤라직이라는 이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면서 이제 그거를 따라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딱 무슨 일이 생겼고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다 하면, 왜 이랬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시래요. 이거는 엄마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야. 네가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떻게 이거를 책임을 질 거야? 하는 거를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해서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네가 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물을 쏟으면 자기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굳이 엄마가 야단치고 화내고 하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려워하는 과목은 이제 엄마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레슨 플랜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커리큘럼 같은 거 사시면 하루에 공부해야 하는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스스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집중하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리정돈도 혼자 가능하고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고 하면서 시간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봤다가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브레이크 주셔야 될 때도 있고, 그것만 조금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학생 보겠습니다. 중학생들은 이제 스스로 배워 나가기 시작하고 자기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답안지 주고 스스로 채점해봐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서 있는 학습 시간 한 뭐 1.5에서 3시간 정도 되고요. 답안지를 주고 스스로 채점을 하게 하면 아이가 답을 다 베껴요. 어떤 때는 배운 척 했다가 나중에 걸려서 다시 1년 수학을 다시 해야 되면 이제 여름방학 다 날려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 과정도 교육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엄마는 속여봐야 자기만 손해이고, 내가 산수를 잘하고 못하고는 엄마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내 미래의 문제라는 인식이 팍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썽 부릴 때 얘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얘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훈육의 기회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배워가는 게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배우는 것도 있고, 정말로 말썽 부리는 때가 없어지는 때가 오긴 옵니다. 언젠가는. 저희 아들이 언제부턴가는 엄마가 필요하지도 않고 엄마 간섭도 필요하지 않고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말썽 부릴 때가 내가 필요하다는 거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기회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그래서 또 아이가 혼자 자기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이제 독립적인 학습이 가능해지죠. 이제 엄마한테 이 나이쯤 되면 엄마가 막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책 던져주시고 공부해라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찾을 때, 그때는 바로
금방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귀를 좀 열어놓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맞는 책 찾아주시고 또 힘들어하면 뭐 이제 대화를 하고 이게 왜 힘든지, 지금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 건지,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같이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금방 끝납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고 창업도 가능하고 이제 실전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 둘 다 직장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직장도 있었고 자기 비즈니스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그다음에 전화기나 뭐 이런 건 다 자기가 번 돈으로,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용돈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전화기 같은 거 살 때 자기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사고 매달 그 비용도 자기가 낼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저희는 이제 전화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하고 자기 관리하는 훈련 할 수 있고, 이렇게 샘플 스케줄 대충 적어봤는데 이게 요일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요일, 어떤 요일에는 이제 코앞에 가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요일은 그냥 뭐 노는 날이다 이럴 수도 있고, 금요일마다 그냥 쉬는 가정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대충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가사 분담도 이 흐름과 같이 갑니다. 엄마가 홈스쿨링을 하면 가사 뭐 집안일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다 분담하셔야 돼요. 엄마는 통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12살 때 뭐 설거지를, 하루세끼 설거지를 혼자 다 했고, 그다음에 뭐 청소하고 저녁하는 거 이런 거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간 딱 정해놓고, 저희는 아빠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했어요. 바로 직전에. 왜냐면 막 놀다 보면 엄청나게 어질러나요. 왜냐면 이게 학교 갔다 와서 뭐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포기를 하고 살았는데 아빠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후다다다닥 다 치우고, 그다음에 아빠 보여줄 거 따로 옆에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저녁 준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 뭐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자기가 담당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또 아빠한테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아빠 들어오실 때는 깨끗한 집과 맛있는 식사로 맞이하면서 아빠 권위도 살려주시고, 이러면 가정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흔히 하는 실수들 좀 보겠습니다. 영과 이유가 간에 이제 균형 읽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프리타임이 한 6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2시간은 뭐 기도하고, 그리고 뭐 공부할 거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시간이 이제 홈스쿨 시작하면서 통째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루가 정말 일주일같이 느껴질 만큼 힘들었는데, 그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하루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하고, 물론 새벽 6시에 일어난 저희 아들을 제가 뭐 더 일찍 일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 전에는 엄마를 괴롭힐 수 없다. 이제 이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 이제 방학, 아무 때나 방학 가능합니다. PA데이, 학교에서 하는 PA데이 저희 다 했고요. 그다음에 뭐 봄방학, 뭐 스페셜 방학, 그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오늘은 쉬자, 놀자,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놀러 다니는 날로 뭐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마음, 그러니까 비교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각 엄마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옆에 엄마가 잘하는 게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저 집은 홈스쿨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고 너무 신나게 하는 것 같아. 뭐 그리고 내가 하는 건 항상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집중하시고 내가 잘하는 거 가르치시면 돼요. 뭘 해도 빈틈이 생겨요. 저는 불어를 못 가르칩니다. 괜찮습니다. 불어 잘 가르쳐주는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과학 실험 같은 거 집에서 막 학교에서 하듯이 풍성하게 해줄 수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같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대신 아이들과 관계와 말씀으로 키우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교육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다 알아서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뭐 굳이 기타를 막 억지로 지금 안 시켜도 나중에 이게 배우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배우고, 정말 수업료 하나도 안 들이고 아이들이 기타를 배웠습니다.
네. 이런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기대, 그다음에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이제 다른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수학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수학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중학교 때까만 해도 뭐 시험 보면 60점 이렇게 받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지혜를 부어 주셔서 제가 막 시험 치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답이 막 다 풀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SAT 수학 만점을 받는 이런 과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면 된다였어요.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잘하면 재밌어진다였는데 이제 그게 아이한테는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상처 많이 먹고 매일 울고, 그래서 코스코에서 이렇게 쿠키 한 사발 사다가 하나씩 먹여가면서 항상 엄마랑 수학을 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입에 쿠키를 하나 물고 이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살 차이가 나잖아요, 딸하고 아들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학년대로 가다가 얘가 뒤처지기 시작해요, 딸이. 그래서 1년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얘가 1년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래서 결국은 AP 캘큘러스까지 했는데 저희 딸은 고등학교 4학년 하는 거를 이제 그 알gebra 9학년 매스를 2년에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랜스크립트 보여드릴 텐데, 근데 괜찮아요. 이렇다고 인생이 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가 하는 말이, 정말 이 알지브라를 이 인수분해하는 거를 평생 살면서 엄마는 사용을 안 하는데 왜 이거를 꼭 배워야 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공대를 나왔는데 공학 그쪽에서 일을 못하고 이제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공부를 더 했으면 이런 걸 매일 사용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게 상처가 돼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이와 이제 씨름을 해야 했고 싸워야 했는데 결국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이 대학에서 뭐 그 미국 대학인데도 수학 공부하라고 별로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캐나다 대학은 특히 문학 쪽으로 가니까 수학 할 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해서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는 딱 나만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하길 바라는 거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얻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매일 내가 하는 만큼 따라온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거룩한 생활을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또 내가 발전해 나가면 아이도 그것을 따라옵니다. 그다음에 스케줄링 하는 거, 오버 스케줄링, 언더 스케줄링, 또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완벽히 끝내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 1년짜리 커리큘럼 샀는데 5월, 6월이 되도록 이걸 못 끝내고 있으면 이제 마음 속에서 이제 불이 타죠. 근데 이제 체력과 재정 상태와 이제 잘 맞춰서 조절을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루해도 지치고 너무 활동이 많아도 지쳐요. 저도 사회성이 걱정돼서 온갖 거를 처음에는 다 쫓아다녔는데 나중에는 다 끊어내게 되더라고요. 너무 사회성 걱정할 필요 없고 너무 할 게 많고 공부는 해야 되고 시간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말을 경청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잘 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10대 자녀들은 야단맞을 걱정 없이 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상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힘든지, 뭐가 싫은지 이런 걸 이렇게 좀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엄마가 진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자 해놓고 세상 기준으로 몰아붙이면 아이들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화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또 자꾸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 보면 이제 어른과의 대화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다 받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홈스쿨 하시는 이런 엄마 친구들도 필요하시고 또 내 감정과 기대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시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은 아이한테 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빠들도 아내를 잘 살피고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생각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들은 이제 교장 선생님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빠를 자꾸 끌어들이셔야 합니다. 자꾸 끌어들이셔야 하고, 엄마와 아이가 대치 상태일 때 아빠한테 보내고, 엄마가 가르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아빠한테 보내고, 이런 백업 선생님 되어 주셔야 하고, 그래서 협력과 소통이 이제 잘 될 때 잘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소프트 스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협력이나 소통이나 뭐 이런 자신감, 그다음에 이런 거 아빠한테 맡기시고, 저희는 이제 아빠가 성교육, 재정교육 뭐 이런 거는 다 아빠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그래서 아빠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도 아이들이 또 굉장히 풍요롭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성 걱정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성은 어디서 배우느냐?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한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똑같은 나이 아이들을 20명, 30명 몰아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어울려다 한다고 사회성이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는 어른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 사회에 나가면 어디서도 이런 환경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같은 나이 또래 20명이랑 같이 항상 매일 생활하는 생활은 정말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아무하고나도 다 대화할 수 있고, 다 그 관계 맺을 수 있어야 하고, 친구 관계로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홈스쿨 하는 아이들 보면 정말 이래요. 아무 데서나 아무하고도 잘 어울려요. 너는 7학년이니 8학년이, 나는 8학년인데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동물학자들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른 코끼리들이 다 밀렵으로 사라지고 새끼 코끼리들만 남은 이런 무리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근데 이 코끼리들이 자라면서 계속 난폭해지고 코뿔소한테 싸움도 걸고 자꾸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어른 코끼리를 다른 데서 이렇게 들여왔어요. 그래서 무리를 같이 지어서 생활하게 하면서 이렇게 합류를 시켰더니 그 다음에 코끼리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 처음에는 친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외로울수록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또 형제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또 기도하고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고, 그 같은 나이대 또래랑 그냥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항상 하루를 같이 해서 내가 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만나도 마음이 맞고 이 아이를 보면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보면서 배워가는 게 있고, 이게 정말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 얼마나 연락하고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화가 많이 납니다. 하다 보면 감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 키우는 것 자체에서도 지금 화 관리가 잘 안 되시죠? 먼저 점검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거나 피곤한가? 그다음에 삶에 너무 많은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뭐 재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남편과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혹시 학습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에 쫓기고 있는가? 시간에 쫓기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빨리빨리 쫓아오지 못하면 이제 화가 나고, 그다음에 내 건강, 영양, 운동 관리 잘 안 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어렸을 때 좀 뭐라 그러죠? 좀 어뷰시브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것도 많고 억눌린 것도 많고, 그래서 화를 굉장히 많이 내는 이런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됐는데, 이제 화가 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우상, 이 건드려지면 이걸 못 얻었을 때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보다 똑똑하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시간 맞춰 어디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협조를 안 한다. 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얘가 나를 와서 방해한다. 이러면 이제 화가 팍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걸 뭘 보셔야 하냐면 아이 행동이 진짜 죄였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가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얘가 나를 그냥 불편하게 하는가. 그래서 그걸로 야단을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또 내 안에 깊숙이 있는 우상들이 뭔지 자꾸 이렇게 꺼내 보시고 그거를 자꾸 파하는 그런 연습 할 수 있는 게 이제 축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된 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야단을 맞았다.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 연습을 하면 뒤에서 갑자기 와서 아빠가 탁 때리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음악을 하다가 음이 하나 딱 삐끗 나면 갑자기 화가 팍 올라와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몸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안 나도 몸이 이제 기억을 하고 또 아빠가 화내는 방식, 엄마가 화내는 방식 그대로 따라서 이제 내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담지 않도록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은 담지 않고 좋은 것은 닮아가면서 이제 내가 화를 내는 방법을 이렇게 조금 자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15살까지는 엄마 아빠의 거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모습과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아이가 수고를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나 내가 싫어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나오면 아이한테 화가 팍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존감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도 괜찮아. 이거 나를 먼저 괜찮게 여겨줘야 아이의 그런 모습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를 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편은 이런 거가 싫은데 제가 똑같이 따라해 막 이러면서 아이를 야단을 치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은혜로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 정말 화에 대한 훈련은 아이들 말고는 시켜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고 화가 나는 경험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데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작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돈 쓰고 우리가 시간을 쓰는데 왜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인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언젠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 거울 역할을 해줄 때 내 어린 시절을 다시 살아보고 그때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또 아이들이 조금 덜 고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전쟁을 할 때 지형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의 지형을 잘 알고 굴곡을 좀 평탄케 해가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말 홈스쿨 하면서 이제는 이제는 좀 많이 제가 컨트롤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부 사역할 때도 거의 뭐 건드려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용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제가 해보니까 공립학교 다니는 것보다 아니면은 캐톨릭 스쿨 보내는 것보다는 비용이 확실히 들지만 프라이빗 스쿨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중고책, 무료 자료 같은 거, 도서관, 뭐 인터넷 같은 거 적극 촬영하시고 책 같은 거, 썬라이트 같은 경우는 렌트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그냥 1년 다 안 사고 근데 책이 좋아서 사두면 좋긴 하겠지만 필요하시면 저희 집에 있는 책도 다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또 그다음에 시간에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학교 보내고 계속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세상 물든 거 빼느라고 씨름하고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학교 보내고 이 싸움을 반복하느니 그냥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 자료 저희가 이제 쫙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제가 프린트아웃 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페이스북을 많이 씁니다. 홈스쿨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페이스북 가시면 지역별로 커리큘럼별로 티칭 스타일별로 다 찾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 가서 그거에 관련된 질문들 하시면 또 어머니들이 도움 많이 주실 거고 그다음에 GT에 이제 뭐 필드 트립 같이 가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옥빌에다가 크리스천 홈스쿨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가게 되면 학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싸게 필드 트립 많이 다녔고, 여기 imh.kr이라는 데는 한국에서 홈스쿨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스쿨 할 때는 몰랐는데 가니까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회원 등록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도 요즘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책에서 매해 5월 첫째 주인가에 아마 리디머 앤캐스터에서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세미나들 들으실 수 있고, 뭐 그 관심 분야 맞춰서 또 들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가시면 이제 책 같은 것도 다 보고 살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HSLDA를 이거는 이제 Legal Association이에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혹시 홈스쿨 하시다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옛날에는 뭐 경찰들이 집에 와서 또 문 두들기고 홈스쿨 하느냐 증거 내놔봐라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필요하시면 하시면 좋고요. 이게 오책에 가입된 그룹을 등록을 하시면 이게 HSLD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Protect Next Generation은 이건 이진아 전도사님 쪽 거기서 하시는 홈스쿨 세미나고요. 그다음에 캐시 더피 리뷰.com 들어가시면 홈스쿨에 관련된 모든 커리큘럼이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좋은지, 어떤 스타일에 맞는지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레이트 홈스쿨 컨벤션 같은 것도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고, 네, 그다음에 KWCHEA 이거는 키치너 워럴루 쪽 홈스쿨 그룹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성품 교육, 요거는 문학 뭐 바로바로 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제가 프린트아웃 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한번 다 찾아봐 보시면 수학 매튜씨 정말 좋고요. 이게 인수분해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설명해 주는 재밌는데 없는 것 같고, 라이프 오브 프레드는 스토리가 있어서 어렸을 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고등학교 수학 가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나 아카데미 가시면 무료 동영상 보실 수 있고, 네, 어팔러지아 과학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사회 지리 뭐 이런 거. 자, 이제 고등학교 조금 설명드릴게요. 고등학교 그냥 9학년 그냥 8학년 때 하던 거 그대로 그냥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크레딧을 조금 카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하려면 온태리오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이 총 32학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8학점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12학점이고, 그다음에 10학점까지는 코업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트레이드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일한 걸로도 학점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점까지는 이제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다들 이제 불어가 약하기 때문에 불어를 이제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고, 그다음에 100시간에서 120시간 공부한 걸 한 크레딧으로 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사회책을 읽는다 그러면 뭐 이거 읽은 시간 같은 거 이걸 잘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색칠하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음악 1시간, 미술 1시간, 저희 아이는 발레를 했기 때문에 그거 체육 크레딧으로 다 갖다 썼고요. 그래서 발레 한 거, 음악 뭐 공부한 거 이런 거 다 시간 따져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를 만들어 잠시만요. 제가 한번 그 다음 거로 가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는구나. 네, 영어가 4크레딧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4년 다 영어를 해야 되고, 수학은 3년만 해도 되고, 과학 2학년, 그다음에 그 불어 1학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바꿨었고, 그다음에 캐나다 지리, 역사, 그다음에 미술, 그다음에 체육 이런 거는 한 학점씩 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 1에서 한 크레딧, 그룹 2에서 한 크레딧, 그룹 3에서 한 크레딧이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거는 뭐 그냥 온라인 가셔서 다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12학점 선택 과목 필요하고, 그다음에 발란티어 40시간만 하면 됩니다. 근데 40시간이 훨씬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 뒤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레딧을 잘 레코드를 해주시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제 시간 과목하고 이제 과목별로 어떤 과목을 공부했다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 선택 과목 아이디어 같은 거는 이제 저희는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오퍼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막 해양생물학, 뭐 범죄 법률학, 막 이런 거, 범죄 심리학 이런 거 하면서 너무 재밌어했고 결국은 근데 그거를 너무 재밌어해서 글로 드립할 줄 알았더니 또 그러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책으로 공부하는 건 재밌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뭐 시체를 만져가면서 이런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몇 년간 공부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거를 해봐야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생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가서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전공이 안 맞아서 고민하고 이런 게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네, 고등학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Virtual Learning Center. 이거는 다 이제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공교육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나 뭐 LGBTQ 사상 다 들어오게 되죠. 문학 특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어려움이고 만약에 고등학교 9학년 10학년 그냥 집에서 홈스쿨 하고 졸업장을 원한다 하면 11학년 때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태리오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는 건 12학년 영어 한 과목만 하면 나와요. 그전 거는 그냥 크레딧을 다 뭉쳐서 이거 했다 하고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이 11학년쯤에 편입을 해서 여태껏 해온 거 보여주고 그거 갖고 학점 쳐달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학년 영어 한 학점만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이제 그 졸업장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Tree of Life 저희는 이게 가격이 비싸서 조금 안 했는데 Tree of Life에서 이제 정식 그냥 책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거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코칭 받으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졸업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카네디언 크리스천 아카데미나 이 스쿨 오브 투모로우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찾아보니까 거기서 원하는 책을 보내주고 이걸 하면 집에서 홈스쿨 하고 그냥 자기네 그 프라이빗 학교에 있는 크레딧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내면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홈스쿨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은 저쪽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미국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BJU, 밥존스나 브리지웨이, 아베카 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미국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저희 아들도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미국 역사도 공부하고 공부량도 많고 유연성도 부족하지만 또 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대학 진학할 때 인터내셔널로 애플리케이션을 내게 되죠. 그렇지만 뭐 그 학비는 레지던셜로 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줬어요. 이제 저희 딸은 트랜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아이 정보 있고 그다음에 왼쪽 이렇게 해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한 과목들이 이제 나열이 돼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캐나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찾아서 옆에다 이렇게 껴놓아줬습니다. 그래야 캐나다에서 볼 때 이게 무슨 과목인지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레딧 보시면 이제 수학에 안 보이시겠구나. 수학이 이제 0.5 크레딧밖에 안 돼요. 9학년에. 왜냐면 이게 다 끝내질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10학년에 또 나머지 반을 했기 때문에 한 크레딧을 다 못 받고 이제 0.5씩 나눠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옆에 보면 이제 이게 어느 학년용 커리큘럼이었는지 나와 있고 성적이 다 A죠. A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면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이제 편지를 또 따로 써서 보냅니다. 왜 이게 A일 수밖에 없는지. 네, B, C 나오면 다시 다 한 챕터 하고 B, C 나오면 다시 하기 때문에 A가 나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래 설계를 꼭 근데 홈스쿨 하면서 저는 이제 대학을 꼭 가야 한다는 마음이 좀 비워졌던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고 필요하면 대학을 가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좀 기다렸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갭이어 프로그램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구축하고 선교하고 뭐 집단 생활하는 이런 훈련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둘 다 보냈고 얼럿 아카데미 저런 거는 이제 군사 훈련 같은 거 시켜주는데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램플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그 드라마 같은 거 하는 이런 데고요. 그다음에 YM도 있고 뭐 리저브 가면 리저브를 4개월 하면 제가 크레딧을 4학점을 받는다고 이렇게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진학 만약에 대학을 간다, 유니버시티를 간다고 하면 SAT나 ACT나 이런 거 쳐서 홈스쿨 그레이드를 조금 백업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전혀 안 보고도 받아주는 대학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크고 유명한 대학들은 그런 거를 요구를 하니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뭐 트레이드 쪽으로 간다 하면 그냥 GED만 치고 검정고시 같은 거죠. GED 치고 갈 수 있고 사업을 해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군대 가도 되고 이거저거 다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하면 한 1, 2년 기다렸다가 그냥 머추얼 스튜던트로 어른 자격으로 신청을 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지금 얘가 이 시기에 이거를 배워서 꼭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걸 못하면 뒤떨어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고 키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아이가 너무 반항을 하거나 좀 싫어한다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하시고 사춘기 때는 또 내 의견을 피력하느라고 막 이 관계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른들, 좋은 어른들,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 도움을 구하고 아이 말을 잘 경청해가면서 하시면 좋고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 저희는 이거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잘 되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일단 내가 일단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경험해본 일 이런 거를 잘 종합해서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작하기 전에 꼭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지역 규정 확인해서 인텐트 홈스쿨 서류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과 커리큘럼 정하시고 그다음에 학습 공간과 이제 책상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스케줄 완벽하지 않아도 좀 세워 보시고 그다음에 코앞 찾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꼭 홈스쿨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시작해 주셔야 하는 거는 말씀으로 그냥 아이를 가르친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말씀 걸어가면서 암송하고 그다음에 큐티하고 그다음에 전날 저녁에 암송한 거를 그날 아침에 외우면 이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학교 데려다 주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갔고 방과 후에 이제 오면 아이들이 그 퍼포먼스 베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능력에 따라서 막 그 판단을 받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게 없으면 이제 아이들끼리 막 저희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아이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안고 기도해주고 책 읽어주고 이걸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잘 해주시고 아이 그 감정을 잘 살펴주시고 그래서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아이로 집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다음 오후 그러고 나면 이제 오후가 저녁 시간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 사랑도 없었고 학교 가서 치이고 돌아왔는데 막 힘들고 이러면 아이들도 이제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거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저희는 항상 말씀 같이 읽고 감사한 거 나누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가 지금은 그러니까 나이대들이 이제 어릴수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무릎 앞에 앉혀놓고 그냥 계속 줄줄줄줄 읽어주시면서 같이 읽으셔야 되는 게 같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칠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읽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에 조금씩은 이렇게 읽고 따라올 수 있으니까 또 서로 감사한 거 나누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해주시고 막 거창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누가 막 설교를 길게 하고 이럴 필요 없이 저희는 그냥 각자 받은 각자 그 주에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골라와서 나누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뭐 어떤 때는 그냥 딱 성경 말씀 구절 얘기하고 그거 읽고 그다음에 말하기 싫으면 그냥 그 읽은 대로 그대로입니다. 뭐 이렇게도 넘어가는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가정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이 시간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엄마 아빠가 언제 시간이 되지 지금 얘기해도 안전한가 이런 눈치 보는 거 없이 그냥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 예배 끝나고 보통 막 이렇게 폭탄 발언 같은 걸 많이 듣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얘기가 있다거나 뭐 도움이 필요한 얘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보통 가정 예배 끝나고 이게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이제 성교육 같은 거 재정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가정 예배 끝나고 같이 앉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헌금하는 것도 당연히 훈련이 되죠. 그 자기가 벌어온 돈 일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이거 해서 이제 10%는 11조 하고 나머지는 얼마를 저축을 하고 또 얼마를 남들 돕는 데 쓰고 또 얼마는 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전화기 미디어는 통제를 많이 해주시는 게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각자 방에 이제 혼자 들고 들어가는 거 안 되고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게 아이만 통제해라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전화기를 뭐 한 바스켓에다 이렇게 다 집어넣고 밤 뭐 잠자기 한 2시간 전쯤에는 같이 이렇게 바스켓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아침 성경 읽고 아침 먹고 하기 전까지는 꺼내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규칙을 정해서 엄마 아빠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소셜 미디어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홈스쿨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학교 돌아갈 수 있어요. 보통 뭐 1, 2년 하고 가는 분들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하다가 뭐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나중에 얘기 들으면 홈스쿨 한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더는 못하겠더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없이 그냥 시작해 보셔도 되고 한 번에 1년씩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를 홈스쿨링을 시작하면 지금부터 12학년 될 때까지 얘랑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네, 그래서 학교와 전혀 다른 모양으로도 교육 가능하고요. 뭘 해도 갭은 있는 거 기억하시고 번아웃이 왔다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한테는 배움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놔둔다고 방치해 놓는다고 얘가 아무것도 안 배우지는 않거든요. 뭔가 찾아내서 자기가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터트려 주시면 좋고요. 또 아이와 함께 배우고 실수하면 성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값진 선물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부모만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저는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이 많으신데 부모인 당신이 아이를 잘 알고 또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집에서 뭐 혼란스러워도 집에서 배우는 게 또 더 좋은 배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가르치는 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딸 아까 막 그 다른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말도 못하고 해서 막 유치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청각장애 있다고 청각장애 없다는 노트를 써가지고 오라고 받아가지고 오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는 커서 여기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6학년 아이들 그 소그룹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 12학년까지 이제 같이 맡아주면서 이제 갈 거고 그렇게 리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 사진은 저희 옥빌 크리스천 홈스쿨 그룹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룹인데 저 그룹이 굉장히 또 되게 감사하고 저 그룹을 통해서 또 많은 거를 얻었죠. 그래서 전혀 사회성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안에 뭐 코치 스포츠 코치도 계셨고 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제가 여기 이어북 가지고 왔어요. 이때 만든 이어북 보시면 같이 어떤 활동 했는지 뭐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남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다. 자, 이 저희 그냥 예배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귀한 것 같고, 홈스쿨 하면서 가장 귀했던 것이 아이들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 저 아이들이 뭐 실패도 할 거고 또 넘어지기도 할 거고 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게 제일 귀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가장 너무너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이제 이성 문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기 뒤에